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 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션과 함께하는 LCHF 배워보기.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이제 안녕하세요. 네,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셨네요. 카메라가 없어지니까. 네. 자, 우리 소개 한 번씩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예, 해리 강사님 옆에 있는 평생 활력을 주는 남자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물 목소리의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이드 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온 칼잡이 전효신입니다. 두 칼잡이를 모시고 저희가. 네. 제가 좀 큰 칼이죠. 그렇구나. 네. 큰 칼 옆에 차고. 셰프님은 이런 큰 칼, 네모난 칼이죠? 아니죠. 네모난 거는 중국 쪽이긴. 물론 그 칼도 있어요. 네. 예. 약간 더. 셰프 칼이 나이프가 다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네. 28cm도 있고 23cm도 있고 30cm도 있고. 손도 많이 다치시죠? 요리하시다 보면. 가끔 요즘에도 다칠 때는 있어요. 그건 셰프라고 안 다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 데 보면 지금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한 20년 되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뭐 칼자국부터 디인자국. 저는 보면 이제 털이 거의 없어요. 기름진 자국 때문에. 아니, 부분 다 이제 불에 이제 거슬리면 거울리면서 보면 보세요. 털이 없죠, 거기 팔에. 무본증 아니시고요? 아니죠. 다른 데는 많습니다. 다리에?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셰프분들이 나왔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주방 안에서 군기도 엄청 세죠. 어마하죠. 네. 불을 다루고 칼을 다뤄서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잘 안 해봤어요. 모르겠는데 네. 외국 같은 경우 가장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잣대라고 그러나요? 기준을 볼 수 있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고든 램지의 뭐 헬스 키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몰라요. 그런 거 있어요. 보면은 막 그냥 셰프들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네. 아, 셰프 영화 한 거 봤다. 네, 뭐 영화들 뭐또 그렇잖아요. 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줄여서 긴장감을 줘서 사고 치지 못하게 하고 다치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주방은 기름이 끓는 기름들이 있고 끓는 물이 있고 끓는 소스가 있고 칼들이 있고 별의별 게 다 무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못해서 욱해서 살인 사건도 날 수가 있는 데가 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긴장을 계속 텐션을 유지시켜 줘야지만 애들이 그 실수를 안 해요. 그다음에 군대처럼 정말 체계적으로 딱딱딱 돼서 돌아가야지만 사고가 없이 그 하루 일과를 다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셰프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헤드 셰프가 되면, 그러니까 메인 셰프 보통 이제 주방장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주방장이 되면 그 바로 밑에 부주방장들이 한 2-3명 정도가 있어요. 보통 저희 팀 같은 경우에 한 15명으로 꾸려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5명이 누구 어떻게 되면 저희가 메뉴에 있고 제 밑으로 이제 부주방장들이 한 3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또 이제 매니저급 되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샐러드까지 만들고 하나까지 디저트까지 하는 사람까지 하면은 한 15명, 많을 때 20명까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팀원으로 보통 계약될 때가 많아요. 새로 생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한 팀으로 가는군요. 네, 그런 경우에는 팀으로 계약될 때가 있어요. 계약이 되면 예를 들자면 2년 계약에 뭐 20억 이런 식으로 와.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도 팀이에요. 이정 영상이랑 팀. 네. 근데 뭐 계약 뭐 없어요. 주방에 이제 그런 식으로 분기가 돼 있다 보니까 셰프 말이면 영화에서 보시면 맞아요. 네. 예스, 예, 맞아요. 한국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전에 이성균 나왔던 드라마에서. 파스타 네, 파스타 맞아요. 이성균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맞는 말입니다. 예스 셰프하고 정확하게 하고 외국 애들이 오히려 또 그런 것도 잘해요. 한국 애들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오산인 게 네. 외국 애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잘해요.
한 그런, 팀으로 들어있으면. 그렇게 오히려 그런 네. 부분들을 잘 지켜주는구나. 예, 왜냐하면 이렇게 팀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빠지면서 이제 부주방장이 그 팀을 또 이끌 때가 있거든요. 그 팀이 돼 있으면 이름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그 팀을 이제 스카우트할 때 편해져요. 그 사람들도 편하고 여러 사람 막 검증 안 된 사람 데리고 오느니 레스토랑에서 그게 더 낫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움직이시구나. 그래, 그렇게 움직이는 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니까 셰프님들 하면은 왠지 좀 거칠기도 하고 좀 약간 까탈스럽고 막 그런 느낌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있어요. 네. 외국 사람들도 있고 저도 이제 일할 때 제대로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할 때 보면 저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주방에서는 완전히 되게 무섭고 한 동양인인데 밖에 나가면 무슨 동네 형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주방에서 안경을 잘 안 쓸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안경 안 쓰면 이제 주방 동양인들 아시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무섭다고 하는 거죠. 인상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일부러. 약간 카리스마적으로. 그래서 네. 애들 좀 따라오게 만들려고. 근데 나중 돼서는 나이 좀 먹으면서 넌 그런 짓은 잘 안 했거든요. 45살 정도 넘어가니까 그런 짓은 잘 안 했는데. 45이 넘으신 거예요? 네.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군기만큼은 철저해요. 그래서 에피소드도 사실 많아요. 그 군기 때문에. 주로 사고 치는 애들은 어딜 것 같은가요? 밑일까요? 위일까요? 중간일까요? 중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중간이 많이 사고쳐요. 근데 저희 팀은 희한하게 중간하고 꼭 밑에하고 많이 싸워요. 주먹 다짐으로.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 때문에 저도 환장했던 게 이 둘이 싸웠는데 소송을 왜 내가 맡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역시 네. 소송 팀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부분들이 있었군요. 더 듣고 싶지만 저희가 또 그렇죠. 다른 얘기를. 네, 레시피에 대해서 아까 1부에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뭐 삼겹살만 해도 소스가 달라지면 그럼요. 예, 요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요. 그래서 김치찌개에도 아까 그렇죠. 올리브 오일에 양파. 뭐 마늘이 알러지가 있으시면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뭐 굳이 그렇게 나눠서 오시라는 홍보는 아니고요. 네. 쿠킹 클래스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리의 ABC를 해서 처음에 이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고 해서 합쳐져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아니 좀 얘기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주실 거지만 네. 자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저 기름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네. 기름이 들어가면 당연히 지방량이 올라가겠죠. 그럼 올리브유가 좋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럼 올리브유를 어떻게 써서 기름을 내느냐. 근데 올리브유도요. 저는 이제 가정 주부니까 올리브유를 사러 가면 너무 많아요. 버진. 네. 그리고 뭐 실제로 extra virgin, 뭐. 해외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한국에서 또 뭐 어디서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뭘 사는 게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건강한 걸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엑스트라 버진 사세요. 엑스트라 버진 사는데 퓨어라는 것도 있어요. 네. 퓨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한국말로 발화점 이런 게 좋다 하던데. 퓨어가 있고 또 엑셀 버진이 있고 두 가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있어요. 근데 자 이제 보세요. 근데 올리브에서 항상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건 그 산화가 되는 거, 불에 약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많이 선호받잖아요. 근데 이탈리안 요리사들 올리브유가 나온 건 유럽에서 이탈리안이 가장 먼저 개발했어요. 그 사람들도 다 그냥 써요. 물론 튀길 때는 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올리브유를 쓰진 않아요. 튀김을 할 때는 올리브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올리브유로 튀김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발상이에요. 올리브유는 튀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리할 때 쓸 수 있어요. 모르셨어요? 네. 올리브유 튀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올리브유로 튀겼다는 그 가장 큰 이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닭. 그런데 비 뭐 어떤 네. 그건 사실 솔직히 사기예요.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나 소송 들어오면 어떡하지? 정말요? 닭 저희 그래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들은 일부러 그거 시켜. 이거는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산화되잖아요, 산화. 그 식물성 기름은 튀기면 안 되는. 자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사기가 아니라면 그 올리브유를 한번 쓰고 나서 바로 버려야죠.
그리고 그렇죠. 다시 새로 올리브유 해놔서 다시 한 번 또 튀겨야죠. 아까보다 기름값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괜찮겠죠. 자, 빨리 모든 주부들이 소송을 거셨으면 좋겠어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를 뭐 그럼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어요. 튀기면 안 되는 기름이 올리브, 올리브유는 튀길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카놀라유. 카놀라유도 사실은 좋은 기름 안 되게 굉장히 말이 많은 게 카놀라유거든요. 카놀라 자체가 왜 카놀라유냐면 캐나다 오일이라는 걸 합쳐서 카놀라유가 된 거예요. 네. 유채 그 오일이라는 게. 네. 그래서 원래 유채에서 나오는 오일 자체가 몸에는 되게 안 좋았어요. 예전에 근처 만들어졌을 때. 네네. 안 좋은 성분이 나와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거를 개량을 해가지고 만든 게 카놀라유가 된 거예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좀 뭐 좋은 성분이다 막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LCHF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어딘 좋다 안 좋다. 네. 저희가 쓸 때만 해도 맨 처음에 썼었다가 안 좋다는 소리가 많아져 이거. 여론 자체도 뭐 그렇고 또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안 쓰면 된다 생각해서 안 썼거든요. 그래서 뭘로 튀겼냐면 그냥 라유로 튀기고. 근데 한국에는 그 라드유가 있나요? 라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산합니다. 생산은. 근데 큰 단위로만 생산. 일반적으로 사기는 주부들이 손쉽게 사는 질 못한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18리터 그렇다고 뭐 뭐 이런 그렇게 원래 튀길 때 뭐 버터나 라드나 우리 뭐 코코넛 오일은 좀 향기가 세니까 라드를 튀면 좋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다 썰어서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안 버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튀길 때 쓰는 용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 움직임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를 그전에는 이제 몰랐죠 그런 거를. 라유 같은 거 튀기면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되게 어렸을 때 쇼트닝이라는 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쇼트닝이 되게 뭐 안 좋다 막 그래가지고 또 쏙 들어가서. 네. 근데 중국 집들에서 대부분 쇼트닝 쓰거든요. 그럼 뭐 그다음에 돼지 기름 쓴다 이러잖아요. 제과 제빵 할 때도 쇼트닝이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냐면 쿠키 같은 거 만들 때 바삭함을 주기 위해서 쇼트닝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라유라고 해야 되나 그 쇼트닝을 조금 틀릴 거예요. 아마 뭔가 좀 안 좋은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근데 피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라유로 튀기는 게 좋은데 집에서 튀김 종류를 사실 많이 하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예 튀김처럼 이렇게 막 튀김 용기에다 기름 왕창 부어놓고 하지 네네. 마시고 저라면 어떻게 네네. 하겠냐면 그냥 올리브유 좀 발효 좀 높은 걸로 해서 놓고 자작하게만 해서 앞뒤로만 한번 해서 튀겨지게 조그만수록 더 조금밖에 안 들었을 수가 있으니까 조그만 후라이팬 있거든요. 네네. 딱 계란 후라이팬 하나 같은 네. 거 거기다 조금 자작하게 놓고 하나씩만 튀기시면 충분히 드시는데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그럴 때는 올리브유를 써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그건 나중에 먹으면 안 되겠죠. 버려야겠죠. 예,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집에서 가정주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닭을 튀겨준다 아이들을 그러면 올리브유를 그때는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을 할 때는. 만약에 저라면 저는 어떻게 하겠냐면 튀기지 마시고 천천히 굽는 것도 미덕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븐이 있다면 네. 아니면 가정용 오븐이 없다면 요즘에 싼 것도 팔아요. 네네. 조그만 거. 네. 닭고기 한 마리 네.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버터랑 올리브유를 같이 좀 섞어 놓은 다음에 녹여서 닭을 먼저 한번 구우면서 계속 발라줬다가 뺐다 이렇게 해서 구워주는 거예요. 그럼 겉에 정말 바삭하게 아주 맛있게 익어요. 생각만 해도 맛있겠어. 그게 물론 튀긴 거랑은 좀 틀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닭 튀김을 생각하면 네. 지금 닭이 맛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닭 네, 튀길 때 있는 그 바삭바삭 네. 그 옷 때문에 맛있다는 예, 건데 예. 그거는 밀가루가 아니면 그 맛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맛을 비슷하게 내기 위한 템푸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템푸라가 하면 영어다기보다는 일본 말인데 그 제목 자체가 이렇게 써 있어요. LC 템푸라 믹스인가 믹스 베러인가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파는 게 있어요. 아마존에서 네. 분명히 팔 겁니다. 그걸 사다가 한번 튀겨보세요. 저도 한번 튀겨봤는데 꽤 괜찮아요. 그걸로 튀기니까. 미국 제품인데 이름이 LC 템프라 믹스. 네, 템프라 믹스 베러라고 써있거든요. 베러. 가 오뎅 오뎅. 계란. 걔네 튀기는 건 다 템프라. 튀기는. 근데 굳이 그걸 튀기지 않고 그냥 오븐에 그렇죠. 보통은 그게 최고죠.
하는 게 더 오히려 오븐이 물론 좀 비싼 장비긴 하지만 아니요, 요즘에는 오븐 가정용 이게 탁자 위에 올라가는 거 네네. 있잖아요. 그거 뭐 한 10만 원대도 네, 있어요.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저도 주로 오븐에 구워서 먹었었는데 기름이 전혀 필요가 없던데요. 왜냐면 1시간 정도 하면 나오죠. 이미 기름이 흥건히 다 빠져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데 퍼석퍼석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그때 중간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올리브 오일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버터를 발라주면서 보면 발라주면서. 겉이 네. 네. 한번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육즙이 빠지지 않게 구워야 되는데 사실 오븐에서 그렇게 안 빠지게 구울 수는 없어요. 스테이크가 아닌 이상 네. 오래 구워야 되는 게 닭고기잖아요. 예.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고 그렇게 나오면은 기름이 이렇게 흥건히 밑에 빠지잖아요. 그 기름을 버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죠. 저 같으면 안 버리고 다 소스를 만들죠. 정말요? 그 기름을요? 그럼요. 그거 가지고 완전 육즙이 완전히 고농도로 농축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그 고기와 함께 같이 싹 내놓고 찍으면 정말 만들면 그게 바로 그레이비 소스예요. 고기 육즙으로 만드는 세븐 소스들 보면 그 그레이비 소스들.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고기에서 빠진 그거는 육즙은 좀 왠지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대부분 안 좋다는 생각은 뭐냐면 기름 때문에 네. 근데 저탄수 고지방식에서는 그 기름은 아주 완전히 좋은 거죠. 스테이크 네. 구울 때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크를 굽고 나서 기름이 좀 남으면 거기다 스테이크에 바로 와인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소스를 만들잖아요. 스테이크 소스를. 예. 집에서 가장 만들어 먹기 좋은 스테이크 소스는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스테이크를 구우신 다음에 네. 거기 조금 남아 있죠. 뭐 예, 예. 그 핏물도 좀 이렇게 굳어서 남을 수 있고 다 남아 있어요. 거기다 뭐라 레드 와인 부어주시고. 어느 정도나 부어요? 어느 정도라는 게 보통 한 1인분이다 치면 네네. 뭐 취하고 싶으면 많이 붓고 그건 아니죠. 약간 한 100, 한 50 정도? 150 100g 정도? 100g 정도? 네. 그러면 반컵 정도 될까요? 네네네. 반컵 정도 붓고 그다음에 발사믹 발사믹. 네. 식초 있죠? 네. 그거를 한 50g 정도 50g. 넣어줘요. 한 스푼 정도. 종이컵으로 어느 정도 종이컵으로 한 3분의 1컵 3분의 1컵 정도. 네네. 종이컵으로 받아서 썼을 때 네네. 와인 반컵에 반컵에 발사믹 3분의 1 네. 그다음에 머스타드 소스가 보면 홀그레인 머스타드니 뭐 다 있어요. 아니면 씨앗 머스타드도 있거든요. 네. 그거 한 스푼만 딱 넣으시고 한 스푼. 네. 큰 저희가 밥 먹는 숟갈로. 밥 먹는 스푼으로 하면 반 스푼 정도. 반 스푼 정도. 티스푼. 네. 한번 넣으시고 그대로 긁으면서 졸여주세요. 강한 불로요? 아니면 약한 불로? 맨 처음에 강한 불로 해야죠. 빨리 네. 알코올이 확 날라가겠죠. 네. 졸여주시면 고기가 그대로 이제 졸이면서 안에 있던 그 핏물들하고 육즙하고 다 이렇게 모이면서 그레이비 소스가 되거든요. 그레이비 소스. 네. 걸쭉걸쭉하게 돼요. 네네. 맨날 그레이비 소스를 만들려면 거기다 밀가루 좀 넣고 해야 되는데 밀가루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졸여버리시면 걸쭉해져요. 왜냐하면 이 좋은 발사믹 식초에는 사실 설탕을 직접 집어넣지는 않아요. 캐러멜 색소도 안 들어가고. 근데 우리 지금 시중에서 파는 싸구려도 발사믹 그 식초를 보시면 네. 뒤에 한번 원재료를 보시면 이렇게 써 캐러멜 색소 무슨 설탕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네. 포도 주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그런 건 싸구려예요. 정말 좋은 것들은 제대로 발효를 한 거거든요. 포도를. 그래서 나온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쓰시면은 조금 좀 덜 단맛이 나요. 네. 그럴 때 이제 뭐 에리스토린이 무슨 뭐 트루비안이 이런 다트비안 이런 조금 단맛을 내준 감미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만 지금 기존에 파는 그렇다고 그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정도 탄수화물은 그래도 우리가 좀 감안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소리죠. 예. 어차피 설탕을 막 때려 넣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걸 그 정도 들어간 설탕으로 탄수화물 대용해서 해봤자 결국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취식하는 양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가지고 졸이면 단맛도 정확하고 아주 고기가 윤기가 흐를 정도의 소스가 만들어지거든요.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참 좋아요. 그렇게 먹는 게. 간단하게 죠. 거기다 이제 버터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또. 군침이 막 생각만 그래서 해도. 그렇게 보통 그렇게 많이 만들어 먹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먹는 땐 그렇게 먹어요. 버터, 네. 그다음에 와인, 레드 와인, 그다음에 이제 발사믹, 그다음에 머스타드. 네. 그렇게 넣어서 딱 이거 네 가지면 충분히 맛있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한 스테이크였고 얘를 네. 아까는 저희가 닭고기 얘기하다가 네. 닭을 만약에 구웠다. 그럼 거기 네. 육즙이 남아서 그때 해줄 수 있는 소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닭고기 같은 경우는 오래 구워서 기름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 정말 기름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약간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걸 넣어버리면 좀 묽죠 많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은 밀가루를 제가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밀가루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무슨 가루를 쓸 거냐? 코코넛 가루랑 그다음에 아몬드 가루가 있어요. 가장 저탄수 식단에 제과제빵에서 많이 쓰이는 가루. 코코넛 가루랑 네. 아몬드 가루 이것도 네. 저희가 시중에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네. 코코넛 가루 같은 경우에는 사시면은 약간 이게 덩어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곱게 안 갈아진 거. 네네. 그거는 믹서기나 이런 데서 한번 가르시면 가루. 돼요. 네. 아주 곱게 가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코코넛 가루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물기를 많이 빨아들여줘요. 오. 아몬드 가루보다는 코코넛 가루가 많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네. 코코넛 가루를 조금 넣으시고 아몬드 가루, 그러니까 어떤 비율로 넣어야 되냐면 아몬드 가루가 예를 들어 100이 들어가면 코코넛 가루는 50, 그러니까 2대 1의 비율 정도로 들어가면 네네. 되는데요. 그 정도 같이 해서 코코넛 가루를 거기 기름 많은 데다 좀 넣어주시고 기름 양을 봐서 그 다음에 이제 볶다가 버터랑 같이 볶다가 같이 거기다가 이제 똑같이 와인하고 거기서는 이제 그걸 넣으면 안 돼요. 발사믹을 넣지 네. 마시고. 그 와인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야채 같은 것들도 넣으면 좋겠죠. 같이요? 네. 어. 뭐 예를 들어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그 머쉬룸 무슨 머쉬룸 뭐지? 그 매직 머쉬룸? 아니야 이거는 머쉬룸 뭐지? 새송이? 아니 그러니까 양송이. 양송이. 예. 양송이. 네. 양송이 영어는 뭐예요? 아니, 양송이 그냥 머쉬룸 그러면 되는데 한국말로 말하려고 하다가 예, 그 양송이, 양송이? 예, 네. 그래서 새송이 뭐 양송이 이런 거 좀 잘게 쓸어가지고 네. 같이 넣어주시면 오. 버섯의 향하고 그다음에 그레이비에 대한 그 기름들의 닭고기 향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닭고기 기름에 잘 어울리는 야채들 보면 샐러리, 샐러리. 네. 그다음에 버섯, 네. 그다음에 당근. 당근. 이 정도만 들어가면 잘 좋아요. 오. 짧게 찰서 네네. 같이 볶아서 해주시면 정말 맛있는 소스 돼요. 그래서 그걸 쫙 졸여 주시면 네. 맛은 입맛은 거기다 이제 간은 어떻게 하느냐? 소금 후추간. 단맛을 구시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 야채들 때문에. 네. 그럼 정말 좋은 맛이죠. 그럼 그거하고 닭이랑 이렇게 그렇죠. 해서. 네. 생선으로는 뭐 조리할 수 있는 생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맛있는 그 저탄수 고지방식을 뭐겠냐면 생크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크림 소스. 생크림이요? 예, 생크림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그 흰살 생선들을 주로 스테이크로 많이 쓰잖아요. 네. 아니면 연어 같은 거. 연어에는 어떤 게 좋냐면 생크림도 좋지만 저는 토마토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어에 토마토가 잘 어울려요? 그다음에 참치, 네. 튜나 같은 경우, 튜나 스테이크, 연어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부 토마토 잘 어울려요. 그래서 토마토 어떻게 소스 만드는 걸 가르쳐드리면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토마토하고 버터만 있으면 돼요. 토마토. 네. 버터. 네. 토마토, 버터, 그 다음에 레드 와인 식초. 레드 와인 식초. 네. 레드 와인 식초. 그게 와인이에요? 식초예요? 식초요. 네.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 식초도 있으면 좋고요. 그런 네, 이게 시큼한 맛을 좀 더 내주기 위한 거예요. 토마토의 네. 시큼한 맛으로는 조금 맛이 좀 감칠맛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토마토를 다져요. 다진다는 게 우리가 그 퀘사디아나 이런 거 먹을 때 보면 네. 아주 스퀘어로 들어가 있는 네네. 것들 있죠. 그런 식으로 다져줘요. 작게 네. 다져주고 국물도 그대로 모아 놓으세요. 토마토 국물을요? 그대로 다지면서 나온 국물 그대로 모아 놓으시고 자 팬에다가 버터를 넣고 버터 충분히 한 두 스푼 정도 넣으시고 토마토 보통 한 개 정도 쓸 거라면 네네네. 크게 2스푼 정도 만약에 네. 반 개 정도 쓰고 한 스푼 정도만 네. 넣고 버터 녹여지시면서 같이 토마토를 넣고 볶아주세요. 토마토를요? 네, 볶아주세요. 잘게 썰어놓으니까 볶기 네. 쉴 거예요. 볶아주시면서 거기다 소금 후추간 좀 해주고 그 맛을 보면 시큼한 맛하고 버터 맛하고 이제 시큼한 맛이 많이 달아나면서 버터만 맛하고 고소한 맛이 살아날 거예요. 그럴 때 레드 와인 색깔이니까 네. 레드 와인 비니가 조금 넣으면 새콤한 맛이 조금 살아나거든요. 네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소금 후추간 다시 한번 제대로 맛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감미료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간 맛을 조금만 더 찾기 위해서. 그러면 버터 토마토 소스가 되는데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상큼하기 때문에 연어하고 튜나 같은 경우 기름 많은 그러니까 튜나 같은 경우 스테이크로 하는 건 별로 기름이 없지만 네. 연어는 기름이 많은 예, 세상이잖아요. 뱃살 그러니까 튜나는 뱃살 쪽에 많이 있지만 그럼 연어 같은 경우 그렇게 해놓으면 기름기하고 잡아주면서 정말 상큼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주면 되죠. 그럴 땐 가니쉬를 어떤 걸 주로 해주시냐면 우리가 이제 저탄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탄수 고지방에선 야채 양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야채. 사람들이 야채를 많이 안 먹고 무조건 고기만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야채를 거기서 가니쉬를 주로 야채를 해주는데 뿌리 식물보다는 잎사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스테이크류에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뭐냐면 야채를 볶아줄 때 스피너치는 뭐지 한국말로? 시금치. 맞아요. 죄송해요. 스피나치. 시금치를 삶아서 하지 마시고 네. 버터에 살짝만 살짝 데쳐. 살짝만 살짝 이렇게 볶아서 볶아요? 네, 어. 볶을 때 넌맥 같은 거 하루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 아주 맛있거든요. 버터에 살짝 볶아서. 넌맥. 그래서 딱 올려주고 가니쉬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예, 연어 스테이크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맛있어요. 튜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생선은 그렇게 해주면 되고 흰살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흰살은 어떻게 하면? 흰살은 이제 어떻게 주냐면 무슨 대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일단 구운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금 후추 간만 해서 거줘요. 올리브유를 본 다음에 거기다가 구웠던 거 고기다 그대로 그 생크림 생크림을 한 컵 정도 넣고 소금 후추 간을 하고 그다음에 레몬 조금 짜주시고 네. 그다음에 제일 여기서 활용점적이 뭐냐면 다른 거 넣으실 필요 없어요. 크림치즈 한 스푼만 딱 넣어주세요. 크림치즈요? 네. 그래서 졸여주면 정말 맛있어요. 느끼하지 않고요. 어떻게 어느 만큼의 양이 들어가느냐가 그 느끼함을 자부하는 거고 또 얼만큼 졸이느냐가 느끼함을 자부하는 건데 네네. 자 여긴 느끼하지 않게 들어간 게 뭐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느끼하지 않게. 레몬. 그쵸. 역시 동물 목소리. 레몬이 들어갔잖아요. 레몬이 잡아주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계시다가 네. 한마디씩 뚱뚱 그래서 던지시는. 레몬 보통 뭐 엑스트랙이나 에센스를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레몬 정도는 하나 정도 집에 누구나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쵸? 뭐 레몬 한 뭐 몇 개씩 우리가 다 그렇죠.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더 좀 고급스럽게 한다면 어떻게 레몬 제스트 껍데기를 강판에 살짝 갈아서 노란 부분만 싹 집어넣어주면 더 맛있겠죠. 언제 그 졸일 때 말고 다 하고 나서 그 섞어주면 훨씬 향이 향죠. 어머, 그냥 저희는 그 생선이라 하면 네. 그냥 후라이팬에 굽는 정도 네. 였는데 이렇게 또 그래서 완전히 치즈가 들어가게 되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치즈와 생크림은 정말 굉장히 좋은 궁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또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이 파스타들 많이 먹잖아요. 네. 나 파스타 먹고 싶어. 근데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종류가 보통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뭐냐면 이제 화이트 크림, 네. 우리 크림 파스타, 네. 그다음에 토마토, 토마토. 마지막에 하는 비앙코라고 비앙코 하얀색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 오일 파스타, 오일 파스타. 비앙코라고 네. 해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잘 해먹는 게 크림 파스타랑 토마토 파스타예요. 그렇죠. 왜냐면 오일 파스타는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은 네. 맛을 내기가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오늘 제가 지금 특강식으로 아니, 그 저탄수 파스타? 저탄수 파스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국수는 어차피 지금 뭐 나와 있는 저탄수들 뭐 무슨 미역국수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서 드시면 되는 거고. 미역 파스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미역 국수가 있구나. 미역국수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맛을 못 봤는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네. 자, 근데 이제 꼭 파스타를 한다고 해서 국수만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 소스를 가지고 네. 어허. 소스를 가지고 뭐를 해 먹으냐 있냐 고기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오. 고기 안심을 넣어서 돼지고기를 넣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야채를 데쳐서 먹을 수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스를 가서 해산물을 넣어서 먹는 걸 수도 있고 그 소스를 버섯.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제라는 게 뭐냐면 꼬제가 이탈리안 말인데 이거 뭐죠 이거 홍합. 죄송합니다. 홍합. 네, 죄송합니다. 홍합.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재수없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주시 자폭해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요. 21년은 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 홍합 같은 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꼬제에서 파스타가 있잖아요. 네. 홍합 파스타. 홍합 파스타. 네, 이만큼 볼에 막 네. 나오고 그러죠. 홍합 나오고. 그때 토마토 소스 쓰잖아요. 그런 걸 해 먹을 수 있는데 집에서 해 먹기 위해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 법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으니까 네. 크림 소스로만 만들 수 있는 법만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 크림 소스. 네. 네. 크림 소스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가장 필요한 거 양파, 버터, 마늘 요 세 가지예요. 양파, 버터, 마늘. 마늘. 네. 그다음에
얘가 육류가 들어가는 거라면 육수는 닭고기 육수를 쓰면 되는 거고. 닭고기 육수. 네. 그다음에 이제 해산물은 바지락 육수 쓰면 돼요. 바지락 육수. 예. 그래서 요게 두 가지 육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버터, 양파, 그다음에 마늘. 자, 버터는 밥 숟갈로 크게 한 스푼. 네. 1인분, 2인분 기준 똑같아요. 네. 크게 한 스푼. 양파는 한 주먹 정도? 네. 적당한 한 주먹. 아, 적당한. 왕창한 주먹이 예. 아니고.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하면 한 3분의 1컵 정도 되겠네요. 다진 거를요? 그렇죠. 양파 다진 거. 얇게 다진, 잘게 다진 거요. 3분의 1컵 정도. 그 다음에 마늘은 티스푼으로 따지면 한 5분의 1 티스푼. 아주 조금. 아주 조금이요. 향 조금 날 정도로. 네네. 자, 버터를 먼저 녹이면서 네. 양파를 볶겠죠. 살짝. 그러면서 마늘을 넣어요. 그러고 나서 볶아서 살짝 볶음과 동시에 뭐라 넣느냐? 이제 먹을 거 새우면 새우, 네. 아니면 홍합이면 홍합을 같이 네. 넣고 볶아줘요. 볶아요? 네. 소금 후추 간만해서. 네. 그러나서 어느 정도 볶아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볶은 거 아닙니다. 네, 살짝만 볶으면? 살짝 정도 살짝 볶고 나면 바로 해산물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와인이 들어가줘야겠죠. 화이트 와인. 네.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네네. 그때 이제 불쇼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플랜베라고 해서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네. 집에서도 다 가능하지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왜 세게 해야 되느냐면 불을 네. 그 불을 세게 달궈줘야지만 그 순식간에 알코올이 날아가거든요. 아, 네. 순식간에 날려야지 그 날린다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물들이 다 익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쿠킹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길어져 버린다는 네. 거죠. 그럼 해산물은 많이 삶거나 많이 하면 어떻게 되지? 질겨져. 네. 고기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 플랜 그래서 센 불에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금 후추 간 해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좀 더 고급스럽게 간다면 네. 토마토 소스는 블랙 후추 글라인더 된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화이트 소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후추를 뿌리는 게 좋을까요? 화이트 후추 뿌려주면 좀 더 도움 되겠죠. 네네. 소금도 우리 굵은 소금들 팔잖아요. 네네. 간수가 있는 소금이라면 프라이팬에 한번 볶은 다음에 갈아주세요. 뽀개든지. 간수만 날리고. 그러면 훨씬 좋은 퀄리티를 쓸 수 있고. 네네. 요즘엔 다 보니까 갈아져 있는 소금들 굵은 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거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네랄 좀 많은 걸로 쓰시고 그렇게 해서 볶아주시고 바로 살짝 볶자마자 뭘 하느냐? 육수를 넣어야겠죠. 아까 네. 제가 뭐랬죠? 해산물은 무슨 육수? 바지락. 그렇죠. 네. 국자 보통 집에서 쓰는 국자 기준으로 한 2스푼 정도. 네. 자작해질 거예요. 네, 아주 네, 네. 자작. 아주 이렇게 내용물이 한 반 정도만 잠길 수 있는 자작해지면 그거 하면서 살짝 하면서 맛을 한번 보세요. 네. 육수를 살짝 끓이면서 끓이기 시작했을 때 그럼 약간 감칠맛이 나는 짭짤이 안 거 약간 짭짤한 맛이 날 듯 할 때 된 거예요. 간은. 1차 간은 네네.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뭘 넣느냐? 생크림 2컵. 종이컵. 종이컵으로 2컵이요? 네. 2컵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파는 시중에서 파는 생크림들 보면 500ml로 나오는 것들 있죠. 네. 거기 있고 그다음에 휘핑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휘핑크림. 네. 휘핑크림, 그러니까 식물성 휘핑크림 말고 일반 휘핑크림 있어요. 1리터짜리들. 네네. 자, 종이컵 2컵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 종이컵 2컵으로 생크림이 들어갔으면 휘핑크림은 3분의 2컵 정도만 드세요. 두 컵에 휘핑크림은 3분의 2컵만. 예, 네. 가장 환상적인 비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섞어서 쓰냐면 Fantastic. 예. 그 생크림 그 1리터 1.5리터 정도의 그다음에 휘핑크림 1리터 정도를 같이 섞어서 써요. 그러면 비율 되게 좋거든요. 네. 그때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쓰면. 근데 집에 쓰면 아깝잖아요. 그렇게 예. 먼저 섞어놓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휘핑크림은 요거 3분의 2컵 정도 종이컵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생크림은 2컵 정도 넣고 그렇게 해서 섞으면서 졸이세요.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시간을 참 고전에 제가 그 바지락 육수를 졸인다고 그랬죠. 네네. 바지락 육수가 자작한 정도에서 졸이다 보면 많이 없어질 거예요. 네. 그때쯤 생크림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때쯤. 예, 왜냐하면 그 졸이면서 그 육수 향이 다 배게 만들어주는 네.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투입해서 졸이다 보면 어느 정도 완전히 자작하게 졸이는 게 아니라 좀 뭐라 그래요? 찐득찐득해진다고 네, 그러죠. 네, 네. 그때까지 졸이면 안 돼요. 그럼 분리되기 시작해요. 유지방이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졸이고 나면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약간 이제 얘가 좀 전체적으로 왔다 할 때 뭘 넣느냐. 치즈를 좀 넣어줘야 돼요. 치즈.
치즈. 네. 무슨 치즈를 써야 되냐 우리가 주로 쓰는 파마산 치즈를 쓰는데 네. 파마산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산 같은 경우 레지아노 치즈가 있고 그라나 파나도라는 치즈가 있어요. 파마산 종류들이에요. 근데 레지아노가 약간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라나 파나도가 그다음에 있고 그것도 다 살 수 있죠, 저희가? 다 살 수 있어요. 네. 아직 이마트 가니까 다 팔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트코가도 팔고 네. 덩어리로 팔거든요. 네. 그거 치즈를 강판에 갈아주셔도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 이 치즈의 겉에 부분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예, 쓰시지 예. 마시고 잘라내시고 네. 안에 있는 부분만 토막 설기 해가지고 예. 저기 믹서를 한번 갈아버리세요. 그럼 갈아놓고 그 통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거든요. 쓸 때마다 빼가지고 갈아 뿌려주시면 돼요. 냉장해야 돼요? 냉동이 아니라 그냥 냉장해도 냉장? 상관없어요. 네. 예. 오래 안 쓸 거면 냉동하셔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양이 많다면 조금씩 포션해가지고 냉동실에 네. 보관하시면 되니까 치즈는 냉동백 안에다 바로 쓰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쓰시면은 이제 거기다가 치즈 간만 해주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짜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짜도 조금 짜도 후추가 더 하지 말라는 이유가 네네. 뭐냐면 생크림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간이 분명히 이게 쫄면서 또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럴 때 중간 맛이 없을 겁니다. 그게 뭘로 잡아주냐? 치즈가 치즈로. 잡아줘요. 치즈를 잡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크림 치즈는 이렇게 크림 소스는 이렇게 만들고 비앙코 같은 그 올리브유 소스는 올리브, 네.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나중에 향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예, 예. 올리브는. 그럴 때 들어가는 게 그냥 바질 같은 거. 아, 바질. 네, 바질. 네. 건 바질 말고 프레시 바질 요즘 다 팝니다. 네. 그거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앙코가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육수 맛이에요. 예. 올리브가 들어갔지만 육수 맛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동물 목소리 조지 원장님은 계속 끄떡하시는데 혹시 집에서 요리하시나요? 아, 저는 설거지 담당. 아니 저는 실제로 지금 들은 그런 소스를 네. 제가 해외에서 계속 했었기 때문에 네. 되게 와닿거든요, 네. 사실.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조리 시간을 짧게 단축해야 된다는 그 항상 압박감에 네. 그 방금 뭐 칼로 토마토 소스를 하는데 토마토를 다 다져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 차례 제가 믹서로 해본다든지 뭐 다지기를 다 기계로 해본다든지 하는데 항상 죄책감이 있어요. 그 네. 영양소. 예, 예. 또 양파도 역시 항상 믹서로 갈아버리고 빨리 다져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맛이랑 향이랑 그게 다 파괴가 되고 네. 기본적인 궁합이 일단 틀려지는 거죠. 한마디 선생님 이거 외과이시니까 말씀드리면 꼬매기 전에 네. 그 이렇게 표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길 미리 저기 비닐 같은 실로 이렇게 먼저 먹고놓고 나중에 꼬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아니면은 안에다 뭐 저기 살 같은 걸 덮어놔야 되는데 거지 같은 거 덮어놓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맛이 수술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칼로 하는 시간이 너무 참 많이 들고 정성스러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동의를 못한다는 거나 뭐라 그러죠? 인식을 못한다고 네.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쉬웠던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게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네네. 주부들은 사실은 그런 그런 시간이 네. 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빨리빨리 음식을 하려면 네. 그냥 갈아버리거나 이런. 그렇죠. 근데 파스타가 한번 날 잡아서 처음 스타트, 그러니까 음식 재료만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네. 육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물 넣으신다고 생각하고 네. 자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시간 한번 재보세요. 근데 어떻게 재느냐면 음식 준비하는 시간, 네. 하는 시간을 좀 한번 네. 따로 해보세요. 예. 자 어떤 시간이 많이 투입될까요? 준비. 그렇죠. 예. 항상 음식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5분 만에 끝나요 먹는 네. 건. 먹는 것보다도 음식 하는 시간도 삶는 거나 그래서 허무해요. 예, 삶는 거나 우리 갈비찜 같이 오래 삶는 네. 거나 뭐 이런 찜 같은 것들 외에는 모든 음식이 10분 안에 다 다요. 아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럼 네. 정말 우리 한 1시간 2시간 걸려서 준비 다 해놨는데 정말 네. 허무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정성은 음식을 할 때 있다? 아니다. 준비할 때 있는 재료 좀 맞다. 그렇죠. 재료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걸 살라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네. 다 재료가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정성스럽게 재료를 골라서 이걸 이제 하는 거는 내가 음식 솜씨가 없으면 아무리 해봤자 정성이 들어가도 맛이 없어요. 그렇죠. 예,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음식 정말 못해 막 이러면서 저희 집에 와서 음식 먹고 그런 애들 있었거든요. 옛날에 따져보면. 근데 제가 가서 보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세요.
근데 나오는 거 보면은 떡라면 막 이래요. 떡라면. 네. 근데 그분은 그게 최대한 정성스럽게 한 거예요. 저는 그럼 맛있게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는 게 틀린 건가 본데 집에서 하실 때 음식은 가족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일단 정성이 반이란 게 아니라 정성이 90%라고 생각해요. 음식 준비하는 시간. 네네.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인스턴트 음식이 왜 빨라서 좋은 건가요? 아니죠. 정성이 들어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요. 걔는 빠르다고 인스턴트 음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 정성이 안 들어가 있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딱 나와서 만들어진 거 우리가 사다가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쿠킹 타임은 그것도 10분이나 15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건 정성이 네. 아니잖아요. 네. 이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인스턴트는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요리 철학. 네. 그래서 항상 가족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시라. 네. 지금 저는 그 저탄수 이제 고지방 식이 그 레시피 하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7살짜리 이제 저 둘째가 그런데 과연 이 아이한테 저탄수화물을 먹여도 될까 이렇게 성장. 근데 사실 아이가 통통하고 살을 좀 빼주고 싶지만 과연 그렇게 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저는요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대표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네. 영양학적으로나 이런 거로는 저는 음식을 하면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 제가 레스토랑에 아이 예. 손님도 게스트도 오지 않나요? 키즈밀 뭐 이런 거 없나요? 매일 키즈밀은 메뉴? 있어도 키즈들은 걔네들은 더 저탄수화물 하지 않죠.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키즈밀로 오는데 저탄수를 하는데 뭘 빼느냐면 네. 밀가루하고 설탕을 빼는 거예요. 아. 기존 밥은 먹으라 이거죠. 밥을 먹는데 무슨 쌀밥, 흰쌀밥이 아니라 현미밥. 현미밥. 네네. 무슨 흑미래. 네. 흑미도 사실은 까만색 뿐이지만. 네. 홀 그레인. 네, 뭐그 정도까지만 먹는다면 그 정도까지 먹는 거지. 아, 밀가루하고 밀가루하고 설탕만 설탕. 빼면 네. 진짜 제가 볼 때는 80%는 일단 저탄수 제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빼셔도 네. 몸 좋아지는 데는 맞지 않나요, 선생님? 원장님 그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키즈 그러니까 아이들이 설탕이랑 탄수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례 보니까 이렇게 저탄수식을 하고 실제 저탄수식 했을 때 채식에서 영양이 흡수되는 거랑 그 육류에서 흡수되는 거랑 비교했더니 육류를 먹었을 때 흡수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영양 뉴트리션이.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분 같은 경우는 채식보다 고기에 있는 철분 흡수량이 흡수율이 한 제가 기억하기에 한 2-3배? 그래서 그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이 보통 얼굴이 좀 약간 칵칵한 맞아요. 그런 부족해요. 예, 그렇죠. 네. 철분이 약간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그 초등학교 애들, 뭐 중학교 애들 이런 학원에서 가면은 이렇게 탄수를 안 주고 간식을 전부 다 로캅으로 해서 주는데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라든지 운동 능력, 알러지 이런 게 많이 좋아져서 학원 선생님이 여기다가 당질 제한 써놓고 이렇게 으쌰으쌰. 근데 애들이 탄수화물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밀가루랑 설탕만 해도 네. 성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 지장이 없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저를 주장하는 게 저는 고지방식은 저같이 좀 밸런스가 무너진 사람들을 위한 거지. 굳이 말랐는데 고지방식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은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살이 네. 되게 날씬한 분들을 LC만 하는 게 아니라 LCHF를 해버리면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데 너무 빠진다 그러세요. 더 빠진다고. 근데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탄수량을 좀 늘리는 경우가 꽤 있고. 근데 그런데도 이제 막 살이 거꾸로 찌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다 몸에 이상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저처럼 대사가 안 됐던 대사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네. 3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결국 대사가 안 됐고 10일. 그게 똑같은 거지 뭐. 이 베개를 뱉는데도 목이 불편하고 저 베개를 뱉어도 목이 불편한데 사실 알고 보면 내 목이 문제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무식했던 게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100일 동안을 저탄수를 했는데 고지방식을 1도 안 빠졌어요. 1g도.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고치면서 알러지 음식 배제하면서 딱 10일 만에 스타트가, 그러니까 치료받고 일주일 만이죠.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 스타트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케톤 책정을 해봤더니 맨 처음에 3.0 나왔던 게 6.0 나오더니 나중에 14까지 나왔거든요. 네, 10일 만에
딱 9.2kg 빠진 와 이게 대사 문제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대사를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기능학도 안 믿었었고요. 아. 이런 거 정말 안 믿었었는데 네. 완전 요즘 맹신자가 돼가지고 요즘에 계속 제가 지금 퍼뜨리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저탄수 고지방식을 하시면 저처럼 밸런스 무너진 사람들은 분명히 좋아하시죠. 지금 저탄수 LCH배만 해도 대사가 많이 잡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전만 그저께인가 어떤 분 오셔가지고 뭐 검사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래서 하고 싶으시다고. 그 체중이 얼마나 빠지셨어요? 그랬더니 36kg 빠졌어요. 그러더라. 그 전엔 사람이 아니셨네요. 그랬더니 여기 있지 않습니까? 35kg에서 빠져서 이제 36kg가 빠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몸에 이제 살이 찌는 대사 중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했던 분이고 그 외에 이제 톡신이 많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그 호르몬al 밸런스가 깨져 있거나 뭐 장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걸 해도 잘 안 빠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틀려요 사람마다. 거기 다 해당이 돼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결국에 지금 현재 26kg만 빼면 됩니다.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아니 또 참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요리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딴 때보다 어려웠어요. 아니 저희는 너무 재밌었고요. 그 아까 레시피 설명해 주실 때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저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었구나. 저 같은 경우는. 눈이 반짝반짝 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막 상상하면서 정말 뭐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맛있는 식단이 되지 않을까.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돼지고기 같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이 돼지고기가 요즘에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돼지고기는 무조건 바싹 익혀 먹어봐야 돼. 맞아요. 저희 그랬어요. 네. 그랬던. 그런데 그게 왜 그랬었냐면 옛날에는 네. 그렇죠. 왜냐면 인분으로 야채들을 키우고 막 그랬던 시절,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야채를 먹고 돼지들을 이렇게 주고 막 네. 이러다 보니까 여모를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그게 기생충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돼지들은 제가 볼 때는 안 그래거든요. 외국에서도 돼지고기 같은 거 스테이크 만들면 포크 스테이크 만들면 그럼 미디움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올 수 그럼 있어요. 삼겹살 네. 생삼겹을 간장에 찍어서 네. 육회 생각살 육회. 심지어 닭고기도 네. 육회로 먹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구나. 닭고기도 그렇게 먹는 법이 있어요. AI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발전한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 네. 옛날 레시피. 네. 네,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먹어도 되니까 스테이크처럼 구셔가지고. 스테이크로 구워서. 네. 네. 그러니까 돼지고기 그렇다고 삼겹살을 구울 수는 없잖아요. 목살 정도? 목살 정도. 네. 목살에 되는 기름 정도. 네. 그 정도 구우셔서 그 기름으로 나오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돼지고기도 똑같아요. 네.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 요리가 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 아시다시피 뭐냐? 많이 해봐라. 걱정을 맞아요. 하지 말고 많이 해봐라. 네. 대신 가장 기본이 되는 모티베이션 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요즘에 너무 많아요. 인터넷 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거기서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알려드린 것도 다 이미 인터넷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워낙 많이 퍼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은 네. 인터넷에 없는 걸 판매를 하겠죠. 하실 생각이 있으신 아니요, 거예요? 한국에서 네.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렇구나. 네. 오늘은 우리 블레이드 션 셰프님의 생생한 레시피에 대해서 또 너무 들어봤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막 눈앞에 뭐가 막 떠올랐어요. 그리고 군침이 도는 시간이 돼서요. 네. 어떻게 집에 가서 한번 시도 예, 방송을 들으면서 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하셨는데 또 한 말씀 해주시면. 그리고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레시피를 제대로 설명해 드리기도 좀 애매한 아니에요. 거고 네, 굉장히 그냥 좋았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게 쉽게 만드는 방법이다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제가 뭐 펜타일에서 계속 있는 직원은 아니고 네. 그 원장님하고 친분 때문에 좀 있다 보니까 매일은 없더라도 이제 뭐 저 강의나 이럴 때 있으면 네, 쿠킹 클래스 우리. 쿠킹 네. 클래스도 이번에 하지만 네. 원장님 강의하실 때도 제가 음식 제공 때문에 네. 그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때쯤이면 뵐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때 방송을 들으시는 네, 분들은 네. 또 한번 네. 셰프님께 직접적으로 뭐, 뭐 언제든지 질문 주시는 건 저는 전혀 뭐
뭐 저기 뭐 그런 거 전혀 저런 하는 사람 아니니까요. 네.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질문 주셔도 되고 만나면 네. 한번 시도해보고 네. 맛이 어땠다라는 안 되면 것들. 알려주셔도 되고 피드백을 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네. 만난다면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네. 기대하면서 전 치료를 잘 해드리고 네. 많이 좋은 거 많이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배운 거 한 번씩 집에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